안녕하세요. 강미정입니다. 사회에 막 발을 들인 초년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재무 관리일 텐데요. 무작정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강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배워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재무 관리 방법을 배워볼 두 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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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해 주실 윤영섭 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 윤영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재무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2030 세대의 재무교육 같이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강의 주제는 합리적인 금융소비와 자산관리입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4챕터로 나뉘는데요. 이번 첫 번째 강의는 재무관리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제목은 여러분 코인할래, 재무관리 올인할래인데요. 혹시 오늘 여기 와 있는 게스트분들 혹시 코인 하시나요? 코인. 아니요. 주식 하시나요? 주식은 좀 해요. 좀 하시나요? 네. 네. 혹시 손실을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잃는 편이신가요? 솔직히 수익을 거둔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요즘 투자가 광풍입니다. 정말 2030 세대는 물론이고 5060 세대까지 노후의 은퇴 자금까지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코인 개수만 9,000개입니다. 그리고 한국 거래소에 등록된 주식 수는 2,000개고요. 과연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이 많은 금융 상품 중에 계속 수익을 거둔다는 게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당신의 유일한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당신은 영원히 이루지 못할 것이다. 자, 바로 이 사람인데요. 자, 여러분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얼굴에 부자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부자는 관상이 다릅니다. 자, 혹시 이 사람 누굴까요? 네, 그죠? 부자죠. 미국의 석유왕, 역대 최고의 자산가인 록펠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록펠러의 자산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무려 500조 가까이 됐습니다. 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자, 2020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자 순위 1위, 2위, 3위를 합한 것보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만족했을까요? 못했을 것 못했을 것 같아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록펠러 씨, 혹시 당신은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내용도 그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만족할까? 제가 오늘 게스트분인 두 분에게 여쭤볼 건데 복권입니다. 자, 두 가지의 복권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A라는 복권은 100만 원에 걸릴 확률이 100%고요. B라는 복권은 100만 원이 89%, 500만 원이 10%, 그리고 꽝 1%입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민우 씨? B 선택하겠습니다. B 선택하시겠습니까? 역시 인생은 한 방이죠. 지은 씨는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A요. A요? 네. 아, 좀 안정적인 네, 타입이시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한 번만 더 바꿔볼게요.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의 복권인데 이번에 A는 500만 원이 100%, 그리고 B는 500만 원 89%, 1000만 원이 10%, 꽝 1%입니다. 자, 민우 씨 여전히 B 배팅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B 갑니다. 그래도 B 가십니까? 네. 언제 멈추실 겁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A little more. 원하시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나뉩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도, 투자나 아니면 실제로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과연 만족하는 걸까요?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순 자산이 얼마일까? 자,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3.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5억이 있다 하더라도 빚이 2억이면 실제 순 자산은 3억에 불과한 거죠. 혹시 우리나라의 부자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뭐 명확한 선은 없지만 대략 한 10억 정도라고 봤을 때 순 자산 10억은 전체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0%? 10%? 안 됩니다. 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약 7.2% 정도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버는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그렇다면 2030 세대들은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자,
20대 분들의 자산을 볼게요. 총 자산은 1억 1,570만 원 정도 되고요. 부채를 공제하고 나면 대략 한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30대 한번 볼게요. 30대는 여러분 아무래도 소득 활동을 좀 더 하시다 보니까 자산이 많겠죠. 그래서 총 자산은 한 3억 2,600이지만 부채를 공제하면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2030 세대분들, 내가 이 수준보다 적다고 아니면 많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과신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돈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의 상황이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수입이 생기고 지출이 생기는데 우린 살아가면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쓸까? 통계를 보면요. 사회초년생이 연봉 한 3,300만 원 기준으로 연 1.5% 급여가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은퇴 시점까지 약 한 16억 정도를 법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얼마를 쓸까? 자, 보세요. 결혼, 자녀 양육, 아파트 그리고 은퇴 준비까지 하고 나면 약 14억 8천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각종 공과금이나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돈은 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수지타산이 조금 맞을까?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들 월급을 받으면 적게 쓰고 저축만 한다고 돈이 불어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을 80년대, 90년대 금리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전에는 상당히 고금리였습니다. 80년대 때 시중은행 금리가 몇 프로였냐면 여러분 보세요. 금리가 무려 낮은 게 20%입니다. 도시근로자 목돈 마련 저축인 재형저축 5년제가 36%였어요. 여러분. 와. 엄청난 금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 두 분이 아마 90년생이실 것 같은데 90년대 IMF 시기 금리도 여러분 20%입니다. 와.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금리가 몇 프로일까요? 지금 금리 1.2. 지금 기준금리가 여러분 1%입니다. 1%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저축만 한다고 돈을 벌 수는 없죠.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존재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혼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 이외에도 자녀 양육비, 그다음에 주택 마련, 그다음에 은퇴 준비까지 이렇게 많은 자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재무관리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제가 실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 자, 혹시 여러분 우리 민우 씨나 지은 씨는 차가운 얼음물 속에 손을 담그라고 한다면 몇 초를 견디시겠습니까? 그래도 1, 2분은 1, 2분요? 네,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엄청 차가운데도 1, 2분을 견디겠다. 자, 그럼 네. 옆에 있는 민우 씨, 우리 인생 한 방을 노리는 네, 민우 씨는 안 넣어보셨나 봐요. 한 32초. 32초. 네. 되게 구체적이네요, 그죠? 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많이 못 견딥니다. 아마 10초, 20초 이내에 손을 빼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실제로 금방 손을 빼신다고 할 건데 만약에, 자, 민우 씨, 네. 32초 만에 손을 뺀다고 했는데 고통스럽지만 만약에 1분을 견디면 100만 원을 주겠답니다. 견뎌야죠. 견디시겠어요? 안 견디시겠어요? 견디겠습니다. 당연히 견뎌야죠. 왜냐하면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한 목표가 생겼을 때 인간은 고통을 견디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강의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그 수많은 삶의 이벤트들을 미리 준비하고 내 삶에 있어서 자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 목표 설정이죠. 그죠? 재무 목표 설정.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를 미리 설정하시는 거. 그래서 재산이라는 건 여러분 하루아침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 길게는 3, 4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벌 수 있는 것이 재산이죠. 그래서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내가 앞으로 꾸준히 능력을 늘리고, 그죠? 그리고 소비를 줄이고 대출을 관리해서 저축하는 걸 늘리되 투자까지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원하는 노후의 든든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은 이미 준비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게스트분들 질문을 한번 우리 받아볼까요? 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저축보다는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던데 혹시 각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돈을 모으는 방법도 다 다를까요? 그렇죠. 지은 씨가 아까 강의 중에서도 보였다시피 안정형인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민우 씨처럼 약간 공격적인 투자형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험 감내력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투자 능력도 있고 투자 성향도 공격적이라면 위험 감내력이 큰 겁니다. 이런 분들은
코인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한 방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소액씩 경험을 쌓아가신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지은 씨처럼 내가 투자 경험은 좀 작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목표를 아까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장 고려해야 될 항목이 어떤 걸까요? 아마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연령대가 다르실 거예요.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것, 그리고 현실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난 내년에 1억을 모아야지. 이건 여러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매달 80만 원씩 1년 뒤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건 어떨까?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지금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조금 모아서 내년 내후년에 목돈을 좀 만들어서 자동차를 사는 건 어떨까? 이렇게 설계하시는 것, 조금씩 출발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부 재무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다가올 2부 소비 습관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 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